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2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기사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수중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춥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고요. 경금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금 두꺼비 이런 것들이 다 신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금강석과 같다라고 하면 그 금강석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100% 금을 얻어서 반지, 귀걸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생기지만은 신금은 일단 보석 주옥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가지고 금을 녹여서 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이루어져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잘 보존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은 화가 왕하면 안 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사시사철 추나 추동,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결혼 반지라든가 예물 같은 거 있죠. 금, 은,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금 메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
또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거나 색깔이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치용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무토기토라고 하는 인성인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오금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신금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염상절이라고 하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왕하면 신금은 금방 녹아버린다라고 해서 화왕금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런 단어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신금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금은 어느 정도 왕하면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지만은 신금은 화가 왕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쉽게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 신금이 화왕금용 되지 않도록 보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신금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닦아서 신금이 광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화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지만 신금이 화왕금용 녹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신금을 도세주옥하고요. 임수를 얻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다. 물론 개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고, 오로지 개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이다. 물론 뭐 병화처럼 임계수가 같이 있어도 좋겠지만은, 같이 있으면 뭐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개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다. 이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 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쓰임을 얻기 위해서는 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하게 되면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물이 금방 증발돼서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성이 아니라 비견겁제인 같은 금이 있어서 술을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고, 임수가 마르지 않아야지만 신금을 도세하고 조우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뭐 지지로 신유금 등의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임수도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겠고요. 4월에 예를 들면은 신금이 되는데 임수도 없고 모두 없다, 경금도 없고 사주 전체가 화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김영종 살격이 될 수도 있다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4월의 신금 사주를 볼 때 원칙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만 예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의 신금, 임수로서 조후로 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비견인 겁제인 경신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신금,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 이라고 하죠. 체음 용양. 그래서 사화는 본시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양화가 되겠습니다. 양화. 그리고 그래서 저 신금이 4월에 태어나면 음금이 양화를 받죠. 음대 양의 관계. 네,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화극금.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인 나를 극하죠. 극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통제해주고 조절시켜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전문용어로 뚜껑 열려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자기 자정 능력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바로 관성인 것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사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술 먹고 깽판도 부를 수 있지만 사회에 존재하는 윤리, 도덕, 법, 규 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통제나 규율 같은 것으로서 나를 올바르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관성입니다. 근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관섭이 지나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성은 법, 윤리, 도덕으로도 보지만 또 안 좋게 보면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고요. 정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 같이 나에게 순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과 같은 것이 바로 편관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배울 땐 그렇게 배운다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편관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 제목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병화 같은 것은 임수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관성도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편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또 음관 같은 경우에는 관을 좋아하기보다는 좀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좋아하는 그런 일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천편일률적으로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나한테, 일간인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보면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는 얘기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양화를 봤을 때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음금이 양화를 봤기 때문에 음대양 조화가 맞습니다.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 지정과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정인격. 하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죠. 실질적으로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저희 무토는 신금을 생할 수가 없다.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정인이지만 무토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금이 4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이긴 하지만 관성이 4월에 어떻게 됩니까? 화는 4월에 임관지가 되니까 정관인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일간 신금은 약하고요, 정관인 화가 왕하다, 신약 관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다시 간지로 화가 다시 있으면 오히려 살중 신경도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뭐가 되겠습니까?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조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뜨거운 화에서 화다 금용이 된다, 화왕 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경금도 신금도 녹아서 용도 같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도 경금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4월의 뜨거운 절기를 조절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신금을 갖다가 신금은 뭘 좋아한다 해서 임수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은 보석과 같다, 주옥과 같다. 여러분들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인데 화가 왕하면 누렇게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심하면 반지, 금반지가 다 녹아서 형체도 모르게 없게 녹아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로서 뜨거운 절기를 조절시켜 주면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월은 수는 뭐가 됩니까? 포태법으로 여기가 절지가 되죠. 매우 수가 약한 단계에 있으니 같은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신금이 화를 억제하고 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 보게 되면 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묘일주가 되겠죠. 승목이긴 하지만 역시나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을 봐다 목분이 된다 했죠. 화가 왕한데 수가 없는 나무는 목분, 불에 떠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가 돼서 날아가면 그럼 목으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었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와 건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습토는 천간으로는 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와 축토를 우리가 습토라고 보는 것이고, 건토는 천간의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술토와 미토가 건토가 됩니다.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왕절인 4월에 진토를 보는 것은 이 습토가 뜨거운 절기를 흡수해서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월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편인이죠. 우리가 인성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토가 더 나쁩니다. 무토는 왕토에다 건토이기 때문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신금을 생활하면 이 기토로서 생활해야지만 습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화왕절의 관인상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를 묶어버렸습니다. 합기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반되거나 서로 또는 합거되죠. 간목은 묶여버리는 것이고요. 기토는 합거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탐합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잊게 된다. 탐합망생, 즉 기토와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사회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진토 습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간의 뿌리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는 어디 있습니까? 진중에 암장된 개수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면 사중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뭐 정인 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구조상은 관인 상생으로 볼 수 있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한다고 보긴 하지만 역시나 기토는 습토라서 신금을 생할 수 있지만 이 기토가 뭐예요? 간목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없겠고요. 무토 신금을 생할 것 같지만 건토는 생하는 것이 안 되고, 4월에 무토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 토다금매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왕토위에서 신금이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고, 좋다 나쁘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요거는 생을 못하지만 얘는 생을 할 수 있겠죠. 금을 토생금할 수 있습니다. 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대운에서 임신대운, 이런 대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신금의 뿌리도 두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운은 나쁘지 않지만 원국으로 봤을 때 원국에 임수가 없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신금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뭐 크게 그 정도는 좋지만 역시나 토가 금을 생할 때는 신금이 뭐가 된다?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 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무술시 마찬가지로 뭐 묘술 합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토가 도출되는데 이 무토는 술, 사, 진에 다 통분돼 있어. 이건 토다 매금입니다. 원래 간목으로도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기토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간목은 토를 제합니까? 못 제합니까? 갑기합 토가 돼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토로 종한다? 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묘목이 있으면은 이거는 토로 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목이 기토하고 기토에 기반되어 있다. 그래서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것을 잊어먹었다 탐한 만극. 그래서 간목은 화도 생하지 않지만 토도 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두 글자가 지금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역시나 수기가 부족하면 화를 생할 뿐이고, 근데 이제 사정에 있는 경금이 투출될 그 겁재격으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약한 일간을 경금이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은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청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는 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에 두 곳에 뿌리 두고 있으니까 임수가 왕하다? 왕하지 않고요. 신금도 역시나 진수 두 개를 얻어서 생은 받을 수 있지만은 역시나 구조 자체가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묘대운, 신묘대운은 묘유충이 될 것 같지만 사유해금, 진유합금 때문에 다행히 묘유충은 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발전할 수 있다. 임신대운, 기유대운, 신유대운, 경신대운 이런 때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이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화까지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중 개수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조열한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면 좋으냐? 물론 금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수운 가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것도 사중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일간 자체의 뿌리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요 정도 아까 요 정도 병신대운 같은 경우에는 신금의 병화를 보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신금의 뿌리를 좀 하나 더 정도 얻는 것이 조금 더 급선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도 취용해서 신금을 도세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중에 있는 병화 투출해서 뭐 정관격 이런 것도 정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임수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사이가 좀 조열해진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뭐 썩 완전 좋아 보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자 오늘 예를 들어서 회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병신지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신시. 근데 나머지는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 있는 생시가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근데 월요일이라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생시만 무자 기축은 그래도 뭐 일간의 뿌리를 얻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술시, 그 다음에 정유시 이런 생시는 가급적 이런 정도만 이 정도만 피해도 일단은 성공했다. 무자, 정유, 무술 이렇게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